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왜 켰는가 하면 우리가 램플립 발리건 스타일리스트 미용을 할 때 처음에 이제 할 때 체장의 설정이라는 거 있죠. 체장의 설정을 할 때 앞에서 칠지 뒤에서 칠지, 앞에서 먼저 앞가슴을 먼저 해야 될지 뒤쪽을 먼저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좀 명확한 기준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원장님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또는 여러 유튜브에 보니까 앞에를 먼저 해요, 또는 뒤에를 먼저 해요. 이렇게 유튜브에도 나름 다들 전문가이고 잘 하실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주제 넘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원칙이 뭔지 알려주려고 유튜브를 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슬로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20년 전에 말하는 앵귤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제 그런 좀 옛날에 그건 좀 우리가 못 배웠을 때 썼던 그런 용어들은 그만 쓰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그 슬로프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아니 바로잡는다기보다는 제 주제에 뭘 바로잡겠어요. 원칙이 뭐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려고 유튜브를 켰습니다. 자, 이제 제가 위그를 갖다 놨, 위그 모형을 갖다 놨는데, 체장의 설정을 할 때 저희 발목 라인을 치고 뒤에서 뒤에 치고 앞에서 쳐서 이 체장을 설정할 수도 있고, 앞에를 치고 뒤에를 쳐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외견협회에 반려견 스타일리스트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은 뭔가 하면 뒤에서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앞에서는 틀렸어요. 이걸 왜 틀렸다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 원칙이 뭐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왼쪽 뒷다리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왼쪽에 허리 라인부터 뒤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왼쪽 뒷다리의 뒷부분이 아니라 옆부분, 그리고 뒷다리의 마지막 가장 연결된 이 허리 라인부터. 그래서 허리 라인을 할 때 왼쪽부터 위그 기준입니다. 왼쪽부터 먼저 하고 오른쪽을 하죠. 그죠? 다만 중간에 이 몸통에 우리 걔는 이제 전구, 중구, 후구, 앞부분, 가운데 부분, 뒷부분으로 나눌 때 이 중간 부분은 왼쪽을 맨 나중에 해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허리 라인부터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 중간 부분까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순서란 말이죠. 큰 틀에서. 그러면 답이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돌아가면 여기를 먼저 해야 돼, 여기를 먼저 해야 돼요. 이거는 당연히 뒤에가 맞아요. 그거는 뭐랄까, 그냥 규정입니다. 규정. 그런데 왜 앞에서 자르든 뒤에서 자르든 괜찮냐 하면, 그 예전에 한번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램클립 그 작업 기준에 어떻게 써 있는가 하면, 완성된 형태를 고려하여 전구와 후구의 한계선을 잘라낸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전구와 후구의 한계선이라고 했으니까 전구를 먼저 후구를 나중에 치는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그렇게 자른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말썽이 되고 뒤에서부터 잘라야 되니까 뒤에서 하고 그 다음 앞에 해야 되는데, 왜 앞에서부터 뒤에 했냐, 이거 잘못됐다, 실격이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됐냐, 야, 너 그 작업 기준에 전구와 후구의 한계선을 설정하려 하여 자르라며, 그래서 전구와 후구를 자른 거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 앞에를 하건 뒤에를 하건 그냥 상관없이 된 거죠.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앞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뒤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뭔가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게 아니라 원래는 뒤에서부터 하는 게 맞고, 그런데 표현에서
정부와 후구의 한계선을 잘라라라고 했으니 앞에부터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나름 이게 어째 보면 그 작업 기준의 그 말과 전체적인 작업 룰에 어떤 충돌이 생긴 건데 그러다 보니 뭐 시행하는 시행처에서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둘 다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이걸 알고 가야 돼요. 알고.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된 배경인 건지 알고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지금 또 바뀌었어요. 지금은 완성된 형태를 고려하여 최장과 최고의 한계선을 설정한다. 그리고 최장과 최고를 고려하여 엉덩이의 윗부분과 뒷부분을 커트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은 또. 그래서 그런 어떤 바뀐 것도 좀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어쨌건 바뀐 거는 또 나중에 제가 뭐 바뀐 거에 따라서 다시 한번 램클립 커트 영상을 올리든가 할 건데 앞에서부터 하고 뒤에서부터 하고는 지금은 상관없다. 아시겠죠? 그리고 왜 원칙적으로는 뭔데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고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또 그다음 후구의 슬로프 부분 있죠. 이걸 아직도 앵귤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옛날에 한 20년 전에 그때 이 램클립에 대해서 뭐랄까 좀 체계도 잘 안 잡히고 무엇보다 이 미용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접근을 해서 공부한 사람이 없을 때 그때는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덕분이 별로 없었죠. 그때 쓰던 용어들입니다. 제가 미용학원 다닐 때 얘기를 앵귤레이션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 얘기 앵귤레이션으로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앵귤레이션이 차라리 야 너는 후구의 뒷다리 앵귤레이션이 뭐 너무 크다, 너무 작다, 뭐 이런 표현은 있을 수 있지만 앵귤레이션의 털을 잘라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들은 이제 쓰면 안 돼요. 전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너희는 전문가가 되고 그리고 프로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부터 정확히 알고 가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요즘은 뭐 아시다시피 대학교에서 미용도 훈련도 핸들링도 기본적으로 다 배우고 나오는 애들이 많죠. 물론 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만큼 이론적으로 다 탄탄하게 쌓고 나서 그만큼 이론적으로 탄탄하게 다 공부를 하고 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런 학생들하고 얘기를 할 때 정말 미용사들이 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무식한 얘기를 하면 정말 무시당해요. 뭐랄까 이 직업 업계 자체가 다 무시를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항상 기술적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론적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확히 인지하고 공부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런 측면에서 후구의 뒷다리의 이 뒷부분은 앵귤레이션이라고 굳이 표현하고 싶으면 앵귤레이션이 크다, 작다 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냥 영어선 찾아보세요. 앵귤레이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명사입니다. 명사. 각도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직역해서 앵귤레이션의 털을 잘라라.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각도의 털을 잘라라. 무슨 각도의 털을? 뒷다리, 앞다리도 각도고, 여기도 각도고, 다 그러죠. 여긴 45도로 치라, 30도로 치라, 45도, 40도, 90도로 해라, 뭐, 일자로, 180도 일자로 해라, 뭐 어쩌고 다 이러는데, 그 뭐노 앵귤레이션이야, 도대체. 그런 제가 이렇게 뭐랄까, 좀 센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그런 무식한 표현들은 이제 좀 그만 쓸 때가 됐어요. 2023년입니다, 지금. 자, 이쪽은 분명히 말하는데 슬로프예요. 그죠? 자, 슬로프 부분에 뒷다리 슬로프에 미용을 할 때, 뒷부분에 스트레이트로 일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꺾이죠. 이렇게. 어딘가에서는 꺾이죠. 그죠? 이 꺾이는 부분이, 어떤 학생이 보니까, 이제, 네, 우리 학원에서 처음부터 배운 애들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옮겨오는 학생들 또는 뭐 다른 데서 조금 배우고 뭐 인터넷으로 배우고 온 학생들이 종종 다는 아니지만 일자로 내릴 때 생식기를 기준으로 생식기까지 내린다고 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생식기까지 내리고 그리고 뒤에 이제 뭐 앵귤레이션을 만든다. 여기에서 앵귤레이션을 만든다라는 말은 맞을 수가 있죠.
여기 생식까지 수직으로 내리고 이 각도를 만든다. 뭐 각도를 크게 만들 수도 있고 각도를 작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말은 뭐 그래 뭐 많이 양보해서 맞을 옳은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서 생식까지 내리고 여기에서 꺾인다고 했어요. 이거는 정말 있죠. 램클립이 아니라 미용의 기본을 모르는 겁니다. 미용의 기본. 이건 있죠. 이거는 정말 램클립의 기본 중에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이 나는 그렇게 배웠다 또는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 장담하는데 잘못 배웠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후구의 슬로프를 일자로 안 치고 각을 주고 꺾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뼈 때문에 그래. 뼈 여기 이 위그 모형을 가져온 이유가 여기에는 뼈 그림이 참 잘 그려져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뼈가 하나 있죠. 이거를 아직까지 좌골이라고 아는 사람도 꽤 있던데 이건 관골입니다. 관골 아시겠죠? 관골에는 세 개의 뼈가 있어요. 장골, 치골, 좌골. 그리고 이 세 개의 뼈가 나중에 개가 자라면서 한 개로 보이고 그게 관골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얘맨 끝부분에 이 부분이 좌골단이에요. 왜냐하면 이 장골, 치골, 좌골, 이 좌골의 끝부분이거든. 끝부분. 그래서 좌골단이에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왜 뭐 고등학생들 보면 바지 단 줄인다 그러고 막 이런 거 하죠. 멋부리느라고 바지 단을 줄인다. 소매 단을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그 단자가 한자로 끝단자입니다. 끝단. 그래서 그 말이에요. 좌골의 끝부분이다. 그래서 좌골단이란 말이죠. 자, 이제 관골이 있고 여기 밑에 이 한 뼈가 우리 이렇게 있지. 이 뼈가 대퇴골이라는 뼈예요. 대퇴골. 아시죠? 그리고 밑에 있는 뼈가 하퇴골입니다. 하퇴골에는 두 개의 뼈가 있어요. 앞에 있는 뼈가 경골, 뒤에 있는 뼈가 비골입니다. 경골과 비골. 이제 관골, 대퇴골, 하퇴골, 그리고 중족골이 있는 거고. 이 대퇴골, 하퇴골이 스트레이트로 일자로 붙어 있지가 않죠. 그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돼 있죠. 뭐 일자로 붙어 있는 우리가 뭐 어떤 개들은 그렇게 그런 애들도 있지만 푸들은 적어도 푸들은 일자로 붙어 있지 않아요. 이게 각도를 주고 이렇게 서 있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각도를 주는 거예요. 왜? 푸들은 램클립은 푸들의 골격을 표현하는 미용이니까. 아직까지도 또 혹시나 램클립은 뭐 램이 양이니까 양처럼 둥글게 하는 미용이다 라고 아직까지도 만약에 이걸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웠다. 틀렸어요. 네, 장담하는데 틀렸어요. 여러분 지금 영상을 멈추고 네이버에 푸들 양컷이라고 검색해서 이미지를 검색해 보세요. 만약에 램클립이 그 램이 양이니까 양처럼 둥글게 하는 미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배웠다면 진짜 여러분들한테의 램클립은 지금 그 이미지로 검색해는 딱 그거 검색해서 나오는 그 클립입니다. 푸들 양컷 검색해서 이미지 치면 나오는 정말 양처럼 동글동글 미용 잘 해놓은 애들이 많아요. 잘 해놓은 미용들이 많습니다. 그게 램클립이죠. 그렇다면 푸들 램클립 미용할 때 항상 그런 얘기 하죠. 뭐 45도로 해라, 뭐 90도로 해라, 뭐 30도로 해라, 몇 도로 엄청 그런 얘기. 심지어 허리 라인이죠. 허리 라인은 뭐 30도로 들어가라는 둥, 40도로 들어가라는 둥, 하다못해 이런 것까지 뭐 애들이 막 지어내가지고 허리 라인은 30도, 45도 그런 건 없어요. 아시겠죠? 아무튼 그런 것까지 지어내서 각도를 얘기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견갑 푸들의 견갑 여기 맞나요? 견갑 봅시다. 견갑골 상완골이 수평에서 45도, 45도, 90도로 잡혀 있고 이 광골이 수평에서 30도 각도로 잡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양처럼 둥글둥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양처럼 둥글게 할 것 같으면 각도를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런 아직까지도 좀 제발 좀 그런 좀 자꾸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좀 무식한 사람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런 사람들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기가 나 모르는구나 하고 그냥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모르는 사람들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모르는 사람들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여기를 스트레이트 일자 붙이지 않고 이렇게 어딘가에서 휘어지는 이유는 뭐냐? 광골 밑에 있는
대퇴골과 하퇴골이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어느 정도 각도를 형성하면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어느 정도 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꺾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생식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대퇴하퇴를 표현하는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생식기까지 내리라 이런 멍청한 소리가 어디 있냐고. 예? 뭐 근거도 없고 뭐랄까 뭐 이유도 없고 뭐 아무런 뭐도 없는, 그냥 어디 누가 지어냈는지 모르겠어요. 생식기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슬로프 미용을 할 때 위에서 일자로 내리죠. 이 내리는 부분이 어디냐? 아, 여기가 대퇴와 하퇴가 만나는 지점이다 까지 내려야 돼요. 거기까지 일자로 내리는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꺾여 나가야 돼요. 어디서? 이 꺾여 나가는 부분이, 꺾이는 윗부분은 대퇴골이고 아랫부분은 하퇴골이란 말이죠. 생식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발 좀 이런 거 좀 공부 좀 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니, 아직까지도 이런 영상들이 떠돌아다니고, 어디에서 이런 막, 뭐라 그럴까, 뭐 메모했는 것들이 사진 찍어서 그 이미지로 떠돌아다니고 이러니, 인재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다는 아니지만, 인재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왜 하는지도 몰라. 램클립이 뭐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라. 그러니 되냐고. 백날 시험 봐봐도 맨날 떨어지고, 할 때마다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할 때마다 헤매는 거지. 생식기가 아니라, 대퇴, 하퇴골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여기 이 위그 모양에 보다시피 일자가 아니죠. 이렇게 꺾여 있죠. 위에가 대퇴골, 밑에가 하퇴골. 꺾이는 부분 어디서 꺾인다? 대퇴와 하퇴가 만나는 지점. 굳이 표현하자면 뒷무릎입니다. 뒷무릎. 대퇴와 하퇴가 만나는 지점이 무릎이죠. 뭐 학원에서 또는 스타이플이라고 많이 배웠을 건데, 무릎이 그냥 영어로 스타이플이에요. 뭐 별거 아니에요. 뭐 그게 무슨 뭐 있어 보이는 척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릎이 영어로 스타이플입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무릎, 사람도 대퇴하퇴가 넓적다리와 종아리가 만나는 부분이 무릎이죠. 걔도 똑같아요. 무릎이죠, 무릎. 뒤에가 뒷무릎. 꺾이는 부분의 뒷부분은 뒷무릎이고 앞부분도 마찬가지로 일자로 치면 안 되죠. 일자로 치면 어떻게 돼요? 뒤에는 뒷무릎이 있는데 앞무릎이 없어지는 장애견이 된단 말이죠. 어딘가에서는 꺾어줘야 돼요. 어딘가에서는. 그게 뭐냐? 여기가 무릎입니다 라고 표현해 주는 겁니다. 약간의 요령은 있어요. 요령이라고 약간의 팁은 있어요. 꺾이는 부분을 약간 위에 잡느냐, 약간 밑에 잡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거는 약간의 팁이고, 원칙은 무릎은 있어야 된다. 여기가 무릎입니다. 여기가 뒷무릎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생식기까지 내리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좀 그런 얘기 좀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발 좀. 이걸 설명해주기 정말 힘들어요. 아니, 이걸 설명해주기 정말 귀찮네. 진짜로.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대학생들한테 구구단 설명해주는 느낌입니다. 정말 짜증나요. 뭐 이런 얘기 하면. 자, 이제 이 두 가지는, 뭐 이것 말고도 좀 많지만, 이 두 가지는 좀 제대로 알고 미용하는 그런 좀 우리 미용사들이, 예비 미용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약간 좀 표현이 좀 센 표현들도 좀 하고 그랬는데, 답답해서 그랬어요. 답답해서. 지금은 2023년도예요. 그러면 2023년도에 맞게 공부하셔야 돼요. 2023년도에 맞게 가르쳐야 되고. 제가 옛날에 20년 전에 또는 뭐 그때 배웠던 그때의 지식들, 그때의 용어들을 가지고 아직까지 또 그걸 가지고 내뱉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되는 거죠. 그거는. 그죠? 가르치는 사람은 항상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배우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우는 사람보다는 더 많이 공부해야 돼요. 왜?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해 줘야 되거든. 배우는 사람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걸 공부하면 되지만, 가르쳐 주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 전혀 모르고 있는 백지 상태에서 뭔가를 넣어줘야 된단 말이죠. 내가 흰색을 넣어주면 흰색이 될 것이고, 검정색을 넣어주면 검정색이 되겠죠. 흰색을 넣어줄 거냐, 검정색을 넣어줄 거냐, 빨간색을 넣어줄 거냐, 파란색을 넣어줄 거냐는 가르치는 사람의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흰색도 알아야 되고, 까만색도 알아야 되고, 파란색도, 빨간색도, 노란색도 다 알아야 되거든. 배우는 사람은 흰색 가르치면 흰색만 알고 그것만 공부하면 돼요.
검정색 가르치면 그것만 공부하면 되고, 흰색, 검정색 가르치면 그것만 공부하면 돼요. 배우는 사람은. 더 쉽죠. 가르쳐주는 사람은 더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만약에 누군가한테 나중에라도 누군가한테 이게 왜 그런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려고 하면 왜 그런지를 정확히 알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참 죄송한 얘기인데 오늘 제가 찍은 영상에서 아직까지도 이런 용어를 쓰고 아직까지도 슬로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다시 공부하셔야 되고, 지금 그렇게 배우고 있다면 분명히 단호하게 얘기하지만 잘못 배웠고 틀린 겁니다. 그거. 그 부분은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